오늘은 83페이지부터 활용 계속해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3페이지고요. 저번에 우리 했던 부등식하고 똑같이 식 정리하고 여러분들이 풀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알겠죠? 예제 문제는 같이 풀 거고요. 아래 있는 유제 문제는 식을 적어보고 여러분들은 풀이할 거예요. 알겠지? 뒤에 있는 문제는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또 해결을 할 거고요. 자, 일단 83페이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번부터 바로 볼게요. 자, 식은 아는 거니까 바로 한번 정리를 합시다. 읽어봅니다. 준호는 집에서 9km 떨어진 공원까지 가는데 처음에는 시속 18km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서 시속 3km로 걸었더니 총 1시간 20분이 걸렸다. 다음 표를 완성하고 자전거를 타고 간 거리와 걸어간 거리를 각각 구하여라. 자전거 타고 간 거리를 Xkm, 걸어간 거리를 Ykm라고 해서 정리를 합시다. 이런 형태의 문제는 그리면 좀 더 쉽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준호가 집에서 공원까지 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시속 18km로 자전거를 타고, 자, 자전거 타고 이만큼 왔어요. 자전거 타고 옵니다. 그죠? 시속 18km입니다. 1시간에 18km를 간다라는 얘기예요. 타고 가다가 중간에 3km로 걸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걸었어. 시속 3km로 걸었습니다. 그리고 총 걸린 시간은 1시간 20분이 걸렸습니다. 이때 자전거를 타고 간 거리, 이 거리를 우리는 Xkm, 그리고 걸어간 거리는 Ykm라고 하고요. 9km 떨어졌다라고 했으니 전체는 몇 킬로미터? 9km가 됩니다. 이런 식이에요. 다 됐죠? 나온 게 뭡니까? 일단 거리, 다음 시간이에요. 단위만 통일시켜주면 됩니다. 단위는 어떻게 통일시켜라? 시속, 시간이 돼야 돼. 시간입니다. 얘는 분인데요. 시간으로 고치면 돼요. 시간으로 고쳐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첫 번째 뭐라고? 하나, 둘, X랑 Y랑 더하면 9km. 시간 하나 나왔고, 다음 두 번째 시간이죠. 자전거 타고 간 시간은 어떻게 구합니까? 속력분의 거리. 다음 속력분의 거리를 계산을 하면 1시간 20분입니다. 1시간 1과 20분은 시간으로 고치려면 60으로 나누면 시간이 되죠. 1과 60분의 20시간으로 정리가 돼요. 괜찮습니까? 이것만 풀면 되잖아. 이건 못 풀진 않겠죠. 풀 수 있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식에 18을 곱해 봅시다. 18 곱했더니 얘는 얼마? X 플러스 얘는 18 곱하면 6Y가 되고요. 얘는 3분의 4입니다. 그죠? 약분하고 대분수로 고쳐서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치면 3분의 4고요. 여기에 18을 곱했으므로 얼마? 24가 돼야 돼. 맞습니까? 위는 X 플러스 Y고요. 이 값은 9로 정리가 돼요. 너희 둘이를 서로 뺍시다. 서로 뺐더니 6Y에서 Y를 빼면 5Y고요. 24에서 9를 빼면 15. 양변에 5로 나누면 Y는 3입니다. Y가 3이라면 X는 당연히 6이 되겠죠. 그래서 자전거 타고 간 거리는 6km, 걸어간 거리는 3km. 우리 문제에서는 이걸 정확하게 적어야 되니까 이렇게 적어야 돼요. 자전거를 타고 간 거리는 6km입니다. 그리고 걸어간 거리는 3km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를 해줘야 돼. 이해되겠습니까? 해주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보통 문제가 뭐로 나온다고? 거리와 시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많습니다. 그죠? 거리 구하는 식, 시간 구하는 식, 얘를 이용할 거고요. 속도는 대부분 나와 있습니다. 그럼 충분히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끝에 답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도출해내야 돼요. 알겠죠? 다음
5번입니다. 자, 5번 한번 읽어보세요. 희재가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3km로 걷고 내려올 때는 시속 5km로 걸었다. 내려온 길이 올라간 길보다 2km 더 길고 총 2시간이 걸렸을 때 다음 표를 완성하고 내려온 거리를 구하여라. 자, 마찬가지입니다. 산이잖아. 그대로 그려보세요. 산을 그릴 거예요. 그치? 내려온 길은 올라갈 때보다 2km 더 길다 했으니까 더 길게 이렇게 그릴게. 됐니? 자, 여기 정상입니다. 그죠? 여기가 올라갈 때, 여기가 내려올 때입니다. 맞습니까? 올라갈 때의 속력, 시속 3km입니다. 내려올 때는 시속 5km입니다. 올라갈 때 내려갈 때 거리고요. 내려온 길이 올라간 길이 이 길입니다. Xkm. 내려온 길이 Ykm. 라고 해서 전체 몇 시간이 걸렸다고? 2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거예요. 다 됐죠? 너희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속력이 나와 있고 거리 나와 있으니까 시간에 대한 얘기를 찾아라. 그리고 거리에 대해서 내려올 때가 올라갈 때보다 2km 더 길다 그랬습니다. 뭐라고?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보다 2km만큼 더 길다. 맞죠? 시간 하나가 나온 겁니다. 다음 시간에 대한 얘기죠. 시간 속력분의 거리라고 했어. 3분의 x. 다음 속력분의 거리라고 했어. 5분의 y를 계산하면 2시간. 시속, 시간 딱 맞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 방정식 풀기만 하면 되네. 다 됐죠? 분모의 최소 공배수인 15를 곱해서 바로 정리할까요? 5x 플러스 3y는 15 곱하면 30이네. 30이 됩니다. 위에 있는 형태는 y는으로 나왔으니까 y를 이렇게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합시다. 대입법을 이용하도록 할게요. 5x 플러스 3y입니다. 3에 y인 x 플러스 2를 대입시켜서 정리. 됐죠? 얘는 5x, 얘는 플러스 3x, 3이 6은 30으로 정리가 되며 너희들이 계산하면 8x고요. 넌 이항하면 24로 나옵니다. 이제 양변에 8로 나누면 x는 3이 나왔고요. x가 3이면 y는 당연히 5가 됩니다. 답을 정확하게 적어야 된다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올라갈 때는 3km고요. 내려올 때는 5km를 걸었습니다. 라고 하면 되겠지요. 맞나요? 문제의 조건에 맞게끔 답까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빈칸에 충분히 넣을 수 있죠? 여러분들이 찾아서 넣어보도록 합니다. 다음 뒤로 넘어갑니다. 84고요. 자, 84. 다음 소금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보통 뭘 많이 한다고요? 소금의 양으로 정리를 하자. 물은 더 넣으면 늘어나고 가열을 하면 증발합니다. 소금은 그대로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소금의 양으로 하는 게 제일 쉽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소금의 양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6번입니다. 4%의 소금물과 7% 소금물을 섞어서 5% 소금물 600g을 만들었다. 다음 네모에 알맞은 것을 써놓고 두 종류의 소금물을 각각 얼마큼 섞었습니까? 라고 했어요. 비커 그리세요. 소금물이잖아. 비커 그리세요. 비커를 딱 그립니다. 몇 %짜리? 4%짜리. 몇 그램? 몰라. 그래서 X그램. 에다가 더합니다. 그 다음 7%짜리. 몇 그램? 몰라. Y 그램을 더해서 새로운 소금물 5%짜리 몇 그램? 600g을 만들었어요. 그죠? 그림으로 다 그랬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라고? 소금의 양입니다. 잘 보세요. 4% Xg이니 소금이 남아있다. 이 소금을 우리가 뭉쳐보면 여기 있는 소금이에요. 그죠?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원래 녹아있지만 뭉쳐보면 여기 소금이 있는 거예요. 이 두 소금을 합치면 새로운 비커에도 역시 같은 양의 소금이 있어야 돼. 맞습니까? 요 소금 두 개 더하면 요 소금이에요. 앞에 있는 소금의 양을 더하면 얘 소금입니다. 맞죠? 또 이 소금물의 양을 더하면 얘가 됩니다. 도 나오죠. 그래서 식은 두 개가 나와요. 이해돼요? 할 수 있겠죠? 자,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입니다. 뭐예요? 생각해 보세요.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 뭐라고?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소금의 양이죠. 더하기 다음 있는 소금의 양 역시 마찬가지로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으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 식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하나, 둘 더하면 되죠. X랑 Y랑 이 소금물 더하면은 전체 소금물의 양과 같습니다. 다 됐죠? 식 두 개니까 충분히 풀 수 있겠습니다. 식 두 개예요. 충분히 풀 수 있죠? 정리합시다. 위에 있는 식은 100을 곱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 4x 플러스 7y는 100을 곱했으니까 3000이고요. 얘는 똑같이 4를 곱하자. 4x 플러스 4y는 2400. 두 개의 식을 서로 뭐 할까요? 뺍시다. 4x 없어졌고 7y에서 4y를 빼면 3y는 600. 3으로 나누면 y는 200이 되며 x랑 y 더해서 600이므로 x는 당연히 400이 됩니다. 그죠? 이제부터 우리가 찾을 건 답을 정확하게 찾아야 돼. 뭐라고? xy. 문제에서 xy가 주어진 거지 원래 깨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적어야 돼. 4%짜리 소금물은 400g이고요. 7% 소금물은 200g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답이라고요. 답은 끝까지 정확하게 찾아줘야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답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다음 아래 내려가서 7번입니다. 해봅시다. 농도가 다른 두 소금물 A, B가 있고 A 소금물 300g과 B 소금물 200g을 섞었더니 8% 소금물이 되었고 A 소금물과 B 소금물을 섞었더니 10% 소금물이 되었다. 200g, 300g을 섞었더니 10% 소금물이 되었다. 표를 완성하고 다음 농도를 구하여라. 식이 두 개 나왔습니다. 첫 번째 잘 보세요. A 소금물 몇 %짜리예요? 농도 알아야 몰라요. A 몇 %인지. 그게 우리 구하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X%. A죠. A는 X%입니다. 그리고 B는 Y%인데 처음에 여기에서 각각 300g이랑 200g이랑 이렇게 섞었더니 몇 %짜리? 8%짜리가 됩니다. 몇 그램? 500g. 얘는 구할 수 있죠. 요렇게 한 개가 되었어요. 두 번째 똑같습니다. A X%였고 200g이랑 B Y%짜리 300g을 섞었더니 이것이 이번에는 10%짜리 몇 그램? 500g이 되는 거예요. 다 됐죠? 위에 거 그렸고 아래 거 그렸으니까 각각에 해당하는 식만 찾으면 됩니다. 뭐? 소금의 양을 하라고 했어요. 소금의 양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더하기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그죠? 이렇게 소금에 대한 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아래 역시 마찬가지겠죠.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정리해서 풀기만 하면 되겠고요. 이거 바로 약분 되겠네. 3, 2, 5. 그래서 얘는 3x 플러스 2y는 40. 마찬가지죠. 2x 플러스 3y는 50. 맞니? 100으로 나눴고요. 100으로 나눴고요. 100으로 나눴습니다. 그죠? 따라서 이제 이거 둘에만 연립을 해서 정리를 하라는 거고요. y의 개수를 맞출까? 3 곱하고 2를 곱할 거예요. 3 곱하자. 9x. 3 곱하자 그랬습니다. 3 곱해요. 잘 기억하세요. 아래는 2 곱하자 그랬어. 2를 곱할게요. 잘 기억하세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걸 그대로 뺍시다. 9x에서 4x를 빼면 5x고요. 얘들 빼면은 20이 되겠죠. 양변에 5로 나누면 x의 값은 4가 되고요. x가 4입니다. 여기에 대입해 볼게요. 3, 4, 12. 12 플러스 2y가 40이므로 이항하면 2y는 28이 되며 따라서 y는 얼마? 14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x는 4, y는 14가 되며 우린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A 소금물은 4%이고요. B 소금물은 14%의 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각각의 농도를 구할 수가 있다. 이해되죠? 여기까지는 우리 할 만한 거예요. 그지? 식만 안 까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고 정리만 하면 충분히 풀 수 있다. 이런 형태였고요. 다음 가겠습니다. 85페이지 가서 봅시다. 자, 이번에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 나옵니다. 자,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 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런 공식입니다. 했었어요. 기억이 안 날 수 있으니까 A의 X% 증가가 됩니다. 라고 하면 우리는 증가량만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 한번 볼게요. A의 X% 증가가 되면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X라고 하면 돼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A의 X% 증가했을 때 증가량을 한번 구해보자. 증가량은요, A 곱하기 100분의 X가 됩니다. 정리하세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될 내용이야. 그리고 또 우리가 전체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전체 일의 양을 우리는 어떻게 적을 거냐? 항상 100%라고 두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수업을 하는데 총 10일이 걸려요. 2학년 내용을 전부 다 가르쳐줄 때 10일이 걸립니다. 하루에 얼마큼 가르친 거예요? 하루에는 전체가 1이라고 보고 하루에 10분의 1만큼. 그래서 11을 하면 완성되는 게 1이 됩니다. 맞죠? 이해돼요? 전부 다 하는 것을 우리가 1이라고 잡았을 때 내가 하는 일의 양으로 나누면은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이 된다. 이렇게 된 거였어. 1학년 때 우리 했던 겁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형태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아이스크림 하나에 1,000원입니다. 근데 20% 인상을 하면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된다고? 1,000원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20, 1,200원이 돼요. 맞죠? 얼마가 더 올랐어요? 200원요. 어떻게? 증가량은 1000 곱하기 100분의 20 해서 200입니다. 그래서 200원이 오른 거예요. 라고 하는 거라고. 이해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정리를 하란 거예요. 괜찮니? 이걸 여러분들이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자는 겁니다. 정리해야 되겠죠? 자, 요거 두 개는 정리해 놓도록 하고요. 그 다음 내용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바로 정리합니다. 8번이에요. 8번. 작년에 비상중학교의 전체 학생 수는 700명이었다. 올해는 작년보다 남학생 수는 10% 증가하고 여학생 수는 4% 감소해서 전체적으로 14명 증가하였다. 다음 표를 완성하고 올해의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를 구하여라. 자, 지금 형태 쟤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죠? 잘 보세요. 비상중학교 전체 학생 수는 700명. 잘 봐. 이게 뭐냐면 작년이에요. 작년. 동그라미 쳐보세요. 작년입니다. 우리 올해 묻고 있잖아. 작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작년도를 기준으로 할 거니까 작년도에 남학생과 여학생을 정리하자. 그래서 작년도에 남학생을 X명, 그 다음에 여학생을 Y명이라고 할 거예요. 남학생, 여학생을 각각 X명, Y명인데 뭐라고? 작년도입니다. 작년 동그라미 치세요. 동그라미 치세요. 작년도입니다. 올해 아니에요. 알겠죠? 작년도를 우리가 X랑 Y라고 돕고 읽어보겠습니다. 전체 수는 700명. 작년에 전체 수 X랑 Y 더하면 700명. 그죠? 700명입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올해는 작년보다 10% 증가 해서 맨 끝에 14명이 증가하였다. 뭐라고? 전체를 본 게 아니라 증가한 양만 본 거예요. 증가한 양만. 맞니? 남학생 몇 명? X에서 증가했습니다. 10% 증가죠. 10% 증가니까 얼마? 100분의 X만큼 증가. 아니, 100분의 10만큼 증가. 10%니까. 그죠? 다음 여학생 4% 감소. 얼마? Y 곱하기 100분의 4 감소면 증가의 반대니까 마이너스 하면 되겠죠. 이해되니? 이게 뭐라고? 남학생의 증가량. 얘는 여학생의 감소량입니다. 맞죠? 남학생의 증가량, 여학생의 감소량을 더한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남학생의 증가량, 여학생의 증가량을 뺐다라고 보면 돼요. 감소는 빼기니까. 이해되니? 그래서 우리가 전체 수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14명 증가하였다. 맞습니까? 10%만큼, 4%만큼 계산했는 양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전체가 아니라 증가량, 감소량만 가지고 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이거 두 개를 연립하면 되겠죠. 쉽지? 아래에 있는 식에다가 100을 곱할 거고요. 위에도 정리를 하니까 얘부터 곱할게. 100 곱하자. 그럼 얼마가 돼? 10x. 얘는 4y. 얘는 1400. 위에는 4를 곱합니다. 4x 플러스 4y는 2800. 너희 둘이를 연립할 거니까 둘이를 서로 더해 봅시다. 10x, 4x 더하면 얼마? 14x고요. 너희 계산하면 4200으로 정리가 됩니다. 양변에 14로 나누면 x는 300이 되겠고요. x가 300이면 y는 당연히 400입니다. 이걸 답으로 하면 틀립니다. 잘 보세요. 맨 끝에도 줄 그세요. 올해의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를 구해요. 줄 그세요. 올해. 우리가 지금 구한 건 작년이잖아. 우리는 올해 구하래. 올해 뭐라고? 증가한 전체를 다 구하래. 그래서 남학생은 얼마? 300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10. 계산하면 1.1이죠. 저기다 1.1 곱하면 330명. 남학생은 올해 330명이고요. 여학생 400명이었죠. 1-100분의 여학생들은 감소했잖아. 그러니까 빼야 돼. 4%만큼. 맞죠? 0.96 맞습니까? 0.96 여기다가 계산합시다. 24 이게 올라가고 384명. 그래서 올해에 남학생 올해입니다. 올해 우리 문제에서 묻는 게 올해의 남학생 330명이랑 그리고 올해의 여학생 384명이 우리가 구하는 정답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작년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 알겠습니까? 그리고 최종적으로 증가량을 이용해서 올해의 사람 수까지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있겠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노력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9번까지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이 문제 풀고 그 다음 영상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 풀고 나면은 선생님이 강의를 찍어 놨으니까 그 강의 보고 풀이를 하면 돼요.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했지만 계산은 안 합니다. 식은 같이 풀어볼 거야. 식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식 찾는 거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거니까 해보고 안 되면 그때 보면 돼요. 다 만들어 놓을게요. 자, 그러면은 9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9번이에요. A와 B가 함께하면 6일 걸리는 일을 A는 혼자 3일, A가 3일 동안 하고 B가 8일 동안 하여 마쳤다. 다음 표를 완성하고 같은 일을 B가 혼자 하려면 며칠 걸립니까? 자, 보세요. A와 B가 함께하면 6일 걸립니다. 6일 걸려서 뭐라고? 완성을 시키란 얘기야. 완성하니까 얼마? 1. 이해되죠? 그래서 A가 하루에 하는 일의 양. 얘 얼마큼 할지 몰라. 그죠? 그래서 얘는 X만큼 한다라고 하자. B가 하루에 하는 일의 양. 똑같죠? Y만큼 한다라고 하자. A가 어떤 일을 하는데 10일이 걸렸어. 그러면 하루에 하는 양은 10분의 1.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B가 어떤 일을 완성하는데 얘가 이틀 만에 해버렸어. 그럼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은 2분의 1만큼 하는 거야. 맞죠? 그걸 우리가 몰라서 XY라고 적은 겁니다. 이해되지? 자, 다시 A가 어떤 일을 하는데 하루에 10분의 1만큼 했어. 며칠 걸린다? 1을 만들어야 되니까 11이 걸리는 거예요. 맞죠? B가 하루에 2분의 1만큼 하면 이틀이 걸립니다. 1을 만드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루 동안 하는 일의 양이랑 일수를 곱하면 완성이 된다. 다시 우리가 할 것은 뭐라고?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이랑 그 다음에 이때 우리가 일을 한 일수를 곱하면 1이 되도록 식을 세울 거란 얘기입니다. 알겠죠?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을 알면 거기에 일수를 곱할 거고 그것이 1 되어야 된다. 이 얘기야. 얘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할게요. 처음에 A와 B가 함께 6일을 일했어. 너도 6일, 너도 6일. 그럼 얘는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이 얼마라고? X니까 6일 동안 하면 A는 6X만큼 했어. 이해됩니까? B도 똑같이 6일이니까 6Y만큼 해서 완성을 했어. 이해돼? 이렇게 식을 적는 거라고요. 다음 거 보세요. A가 3일 동안 했어. A가 3일이면 3X잖아. 다음 B가 8일 했잖아. B가 8일 했으면 8Y가 되면 이게 완성 1이라고. 이해됩니까?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이랑 일수를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둘 다 동시에 6일 6일 했고 두 번째는 3일 8일을 해서 일을 마쳤어. 1로 적으라는 얘기예요. 이해되니? 할 수 있겠어요? 있겠죠? 하겠습니다. 자, 얘는 6이니까 얘는 3. 2를 곱하자. 그럼 얘 그대로 적을게. 첫 번째 겁니다. 첫 번째 있는 식. 두 번째 식은 2를 곱하자. 2를 곱하면 6x 16y 더하면 2가 됩니다. 이제 뺍시다. 뺐더니 얘는 마이너스 10y, 얘는 마이너스 1이 되어서 y는 얼마? 10분의 1이고요. y가 10분의 1입니다. 그대로 대입하면 되죠. 대입합시다. 알기 쉽네. 3x 플러스 8이랑 10분의 1이랑 곱하면 5분의 4지요. 는 1. 이 항에서 정리하면 3x는 5분의 1. x 나오네. x는 얼마? 15분의 1이 됩니다. 하루에 얘는 15분의 1, 얘는 하루에 10분의 1만큼 일을 하고요. 우리가 구할 건 같은 일을 B 혼자서 너 하루에 10분의 1 해.
맞죠? 완성하려면 1 돼야 돼. 얼마를 곱해야 돼? 10. 그래서 너는 며칠 걸린다? B가 혼자서 하면 10일이 걸리게 된다. 맞습니까? 지금 문제는 하루에 하는 일의 양 10분의 1이랑 일수를 곱해서 1 되도록 해서 10일을 찾아내란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적어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86페이지까지겠죠. 86페이지까지 하고 매기고 그리고 강의를 봅니다. 알겠죠? 그래서 모르는 건 당연히 오답노트까지 정리를 해야 돼. 알겠죠? 여기까지 했는 걸 가지고 우리가 시험 쳐야 돼요. 중간고사 보면 벌써 지났어. 이제 함수할 차례입니다. 진단을 좀 해봐야 돼.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꼭 가도록 합시다. 알겠죠? 문제 풀고 다음 강의에서 봅시다.